나가봅시다. 쌤, 오늘 숙제도 토요일까지 해야 되나요? 잠깐 내 숙제가 없지가 않겠는데? 아니지, 오늘 나가는 숙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야지. 어차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화요일 날은 앞타임은, 그러니까 앞에 1교시는 무조건 한 도장. 테스트 도장. 테스트 도장이 없는 날은 무조건 진도. 그래서 화요일 날은 어찌됐든 진짜 진도만 나가더라고. 숙제를 RPM이랑 쌤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으로 나가되 RPM을 한 주마다 내가 나간 단원까지 니네들이 풀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자발적, 그러니까 RPM이 어떤 용도로 활용하면 너희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냐면, 어찌됐든 니네가 이렇게 문제를 쌤을 풀다 보면 어떤 특정 유형들이 되게 모르는 유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최대한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하겠지만, 교재 정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 시간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니네들이 그때는 무조건 자습실로 가서 무조건 교재 정리 다 끝내줘야 돼. 그러면 올 때 RPM이랑 센이랑 이거 개념을 가져야 돼요. 3개 3조 세트. 어깨 빠질 것 같은데. 내 학기가 아니잖아. 오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아 괜찮아. 니네 튼튼하기 때문에 10대에는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나이라서 무조건 다 가져올 수 있어. 맞아요, 돌 깨질 것 같아. 괜찮아. 내가 깨질 것 같았거든. 살아있더라고. 내가 지금도 내 나이에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 사실. 아무튼 오늘 숙제 40편 기대해봐. 진정하세요. 진정하게 생겼냐 저 말 듣고. 40초까지 혹시 만나요? 사실이에요? 아니 만나이는 38. 네. 아직 생일이 안 지났어. 38인데. 아직 생일 안 지났어. 언제 됐는데요? 나 이제 2년 남았네. 2년 남았다고 생일이? 저번에 작년에 생일 축하 안 해서 욕먹은 것 같은데. 어? 작년 생일 축하 안 해서 욕먹은 것 같은데. 아니야. 나 그런 거에는 감정 없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내 생일을 알려주는 걸 별로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몇 쪽이에요? 42쪽이요. 내 나이 플러스 2요. 자, 직선 x 플러스 y 빼기 2는 0이나 mx 빼기 y 더하기 m 더하기 1이 0이잖아. 1사분면에서 만나래요. 그래서 얘를 m에 관해서 묶어버리면 M이요? 이렇게 묶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묶었었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점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나는 점인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저 직선의 x절편이랑 y절편을 구해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리고 그럼 마이너스 1,1을 이렇게 해서 지나는 점이 존재를 하잖아. 그러면 저 m의 값에 없이 무조건 지나는 거니까 교점이 1,4분만에 생기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에서 만나서 생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직선이 있을 거고요. 요렇게 지나는 직선 사이가 되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 교점 1,4분면에서 생기는 거죠. 네? 아니 이 직선보다는 작고 이 직선보다 크면 교점이 여기서 생길 거 아니야. 네. 이 4분면에서. 그러니까 교점이 1,4분면에서 생기기를 바라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되는 거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죠. 아니 봐봐. 이거를 바꾸면은 y 마이너스 1은 m 곱하기 x 플러스 1이잖아. 이 직선의 의미가 m이 하는 역할이 뭐야?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따져보는데 교점이 1,4분면에 생기라는 건 여기 안에서 생기라는 거잖아. 네. 교점이요? 아니 문제 좀 읽어봐봐.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있는데 1,4분면에서 만나세요라고 하는 거는 만난다라는 건 교점 아니야. 네. 그럼 교점이 여기 안에서 생겨야 될 거 아니야. 네. 여기 안에서. 네. 그러니까 안에서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져야 되는데 이 사이가 되면은 여기 어디서 생기더라도 다 1,4분면에서 생기는 게 가능한 거잖아.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2까지 지나는 기울기 구해보면 이거니까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1에서 2,0까지도 마찬가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작지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그래서 m의 범위가 이렇게 해서 돼버리게 되면 교점이 1사분면에서 생겨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정확하면 기울기를 따지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 9번.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이게 풀이가 두 가지가 있거든? 쉬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있는 걸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한다면 원래 니네 교육,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해? 연립을 하죠. 그래서 그 교점을 구하죠. 그럼 교점과 지나는 점 두 개가 있죠. 그럼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끝나. 근데 그건 중학교식이고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 중졸이잖아. 졸업도 안 했어? 근데 그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요? 답은 나오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과정상에 있긴 하니까 풀기는 해야지. 그래서 이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 풀게요, 풀게요. 자, 얘를 그냥 요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자, 요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이 말의 의미가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말이 붙여버리면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표현법이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k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돼. 상관없어. 이 직선이든 이 직선이든 그건 너희들이 붙이고 싶은 대로. 근데 얘가 교점이 이 교점 말고 플러스 지나는 점이 뭐가 있냐면 2,2가 있죠. 그럼 이 2,2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대입하는 거야. 저기다는요? 아니 여기 이 식에다 다 대입해야지. 이 식에다가. 그러면 대입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x고 이게 y니까 4 빼기 2 빼기 1이고 k 곱하기 2 빼기 2 빼기 3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k가 뭐가 나와? 3분의 1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걸 여기다 다시 대입하는 거. 여기에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보통 분수 안 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다 곱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동량을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다 비교해보면 교점을 해서 구하나 교점을 해서 구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쓰나 어쨌든 답은 서로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럼 K를 여기다 붙이냐 여기다 붙이냐 그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붙이냐.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 근데 다만 여기다 붙였을 때 K랑 여기다 붙였을 때 K는 조금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딱 봐서 솔직하게 말을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풀어보니까 답이 어디다 넣으면은 정수가 나온다라는 걸 아는 거고 우리는 풀어본 게 아니잖아. 풀기 전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감안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일단 붙여놓고 나서 그냥 계산하는 거. 사실 운빨인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해라라는 방법은 아닌데 교점을 구해서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시간보다는 요거를 좀 이해해두면은 연립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단계가 많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많이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은 이거를 잘 이해하면 돼. 요렇게 표현이 되는 식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가서 자, 47쪽으로 넘어가서 직선의 위치 관계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게 평면이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행하다. 세 번째가 일치하다. 그러니까 똑같다가 일치하다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이랑 그 나머지 두 개의 개념을 딱 달라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본적인 기본적인 조건이 뭐여야 될 것 같아요? y절편은 상관없죠. y축에서 만나도 상관없죠. 기울기가 일반적으로 다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점에서 무조건 만나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 근데 대신에 평행하다와 일치하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인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면 기울기가 일치한다. 기울기가 일치한다. 됐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일치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지금 아까 바꿔버리면 뭐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랑 y절편이 같으면 이걸 우리가 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은 식을 두 번 쓰는 거예요. 똑같은 식을 두 번. 근데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만난다는 개념이야, 만나지 않는다는 개념이야. 만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달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달라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케이스를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이거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바꾸는 경우가 있죠. 그 수학 기호로 전설의 기호 있잖아. 학교 선생님한테 잘못 썼다가 요청 먹는 기호. 직교한다. 직교한다. 이거 잘못 써봤다가 나만 보면 이거 조심해. 너무 누가 봐도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화해서 했잖아. 전설의 기호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말해. 너 빡큐라고 하지 말고 전설의 기호라고. 그럼 선생님이 웃으면서 꿀밤 때리겠지. 기호를 뭐라고 불러요? 직교한다. 직교하는 기호라고요? 그냥 직교한다, 수직한다 나타날 때 기호. 근데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보통 학교에서 뭐라고 해? 엿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다 진짜 선생님한테 엿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우리가 특수 케이스라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냐라고 하는 거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시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서로 직교한다라고. y절편은 관계없어. 기울기만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y는 2x 플러스 3이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 기울기 2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곱해버리면? 그러면 얘네는 서로 수직한다. 근데 그게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케이스만.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48쪽에 보면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준형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자, 일치한다는 기울기랑 y절편이 각각 같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기울기가 다르다. 자, 수직이다라고 하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거를 일반형 형태로,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순서가 평행하다니까 평행하다라고 하는 게 아까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이었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문자의 개수의 비가 같다라는 말이야. 문자의 개수의 비가. 그러면 상수항의 비는 뭐의 역할을 하냐면 y절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까 평행하다가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다르다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면 평행하다고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세 박자가 다 같아. 이거는 일치한다. 일치한다. 자, 개수의 비가 같지 않네? 이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 케이스로 수직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개수끼리 곱해봐서 더해봤더니 0이에요 라고 이거를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수직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게 돼. 됐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니네들이 잘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반형 형태로 말할 때 쓸 거냐, 표준 형태로 말할 때 쓸 거냐. 둘 다 외워야 되죠. 둘 다 외워야지. 왜냐면 이게 일반형 형태로 나올지 표준형 형태로 나올지는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필수 10번으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 평행이야. 아까 평행일 때는 개수의 비가 같지만 상수항의 비가 어떻다고 했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보면 a분의 1이 a 플러스 2분의 a랑은 같지만 요거랑은 달라야 뭐가 되는 거냐면 평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분수끼리 같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서로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a니까 a 제곱이랑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a에다가 2를 넣어버리면 다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일치. 얘를 넣으면 여기는 같지만 여기는 같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경우가 평행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혹시 질문? 없죠?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답하는 거고, 그럼 수직이다. 수직이다.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게 곱해서 더했더니 뭐가 된다? 그래서 1 곱하기 a 더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2가 0이라서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a는 0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되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a가 0이라고 돼 있어 0이 아니다. 그래서 애가 답이 아니라서 요것만 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 필수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2,-1이랑 4,3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직선의 평행하니까 뭐가 같다고 했어? 기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 구해보면 4 빼기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4가 돼서 2가 되죠. 그리고 x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좌표로 얘기하면 4,0이야. 그래서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 이렇게 구해주면 끝이야. 땡이라고요? 그러니까
아, 오케이. 그냥 땡. 그 틀렸다 땡 말고. 네. 자, 그 다음에 너무 자세하게 따지지는 마.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요것에 뭐 하는 거냐면 수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y는 3x 더하기 4가 돼서 y는 이렇게 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2분의 3이죠.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됐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지나는 점이 이렇게 해서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요.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하나 풀어볼래? 아니면 일단 계속 설명할 거야? 설명할게요. 자, 12번. 고등학교 2학기가 도형이 없어서 좋기는 한데 풀이가 길어지죠. 이게 들어가는데. 아니 이 정도가 무슨 도형이에요? 아니, 뒤에 원방이 없잖아요. 아, 원 정도야 눈 감고 그려도 되지. 자, 수직 2등분이 뭐야? 수직하면서 반띵해야죠. 그게 뭐라고 한다? 수직 2등분이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일단 구해보면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죠. 근데 요거에 수직을 한 거니까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그리고 이것에 중점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이거고 중점이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저기 2분의 1 나오는 게 그 뭐지 기울기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2분의 1인가요? 그런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역수라고 봅니다. 혹시 자 여기서 질문? 문제 원하는 답 형태를 바꾸는 건 너희들이 해. 나 그것까지는 안 할 테니까. 자, 발전 13. 자, 세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말라고 하는 케이스가 일단 이렇게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두 개가 평행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세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를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케이스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서. 그럴 리가 없어서. 그럴 리가 없어라고 보다는 만약에 이 문제가 두 개가 평행한 걸로 나오면 얘가 K 값의 방정식이 항상 이 케이스가 되어버리죠. 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평행하게 버리면 주어진 두 직선이 평행하면 K가 뭐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삼각형이 안 되잖아. 세 직선 중에 두 직선만 평행하더라도 삼각형이 안 되는데 얘네가 이미 평행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땐 다 K가 모든 실수로 바뀌는 거죠. 아, 세 개가 평행하려면. 세 개가 평행하다는 걸 말을 하려면. 그래서 이건 문제로 나올 일이 없어.
그래서 보통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만 하는데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이고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얘는 내가 한번 y는으로 바꿔보면 k분의 뭐 5x 뭐 샬라 나오겠죠? 이 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지 말아야 되니까 k분의 5가 1이 될 때랑 k분의 5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로 나눠서 생각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때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이때 k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일단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마지막 케이스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연립한다. 그래서 더해서 해보면 x가 1이고 y가 1이죠. 그래서 미안하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시죠. 그래서 5-k는 15라서 k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거 왜 1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니, 기울기. 아, 이 직선의 기울기 1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잠에서 아직 잠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솔제를 위해서 108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108번 시간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만 줄게요. 늦게 오세요. 30초 안에. 근데 기울기 1이랑 마이너스 1이 어딨어? 어떻게 하라고? 저 위에 거 두 개 있을 때 연립해서? x 마이너스 y는 0 이거 기울기가 1이고 x 더하기 y 아. 나왔어? 답 나온 것 같은? 솔제? 아니 틀릴 것 같아. 아, 말해봐. 틀리면 한 대 맞으면 되지. 빨리 말해봐. 마이너스 2 정답. 마이너스 2. 풀어주시면 안 돼요? 풀어주세요. 저 1이랑 안 나왔어요. 어? 쌤 그러면은 애초에 저세 개가 평행할 때는 아예 안 구해도 돼요? 아예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거 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이거 비타민 D 아니지. 맛있어요? 위험한 날일지도 몰라요.
이상하네. 이제 뭐 입에 있는 거밖에 없는데. 아니야, 괜찮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입에 있는 거 같아. 입에 있는 거 꺼낼 수는 없잖아. 줄 생각 어? 줄 생각 없잖아. 없네. 그걸 주는 게 이상하고 줄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입에 있는 거야? 어. 아니, 전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게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랑 기울기가 1이잖아. 네. 그러니까 y는 ax니까 a가 마이너스 2 될 때랑 a가 1 될 때랑. 아, 네? 네. 그리고 이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니까 다 더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아하. 됐지? 선생님, 분양을 뭐 본다고요? 평면좌표. 표면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지금 아직 만들지를 못해서 다요? 모든 걸? 나 계속 볼 건데 소단한 말로. 왜냐면 너희들이 외워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 외웠어요. 잘 외울 필요 없는 자,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해서 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 공식만 정확하게 외워서 쓸 수 있으면 돼요. 네. 증명 필요 없어 이거. 유도가 안 나와요. 유도를 한번 나오는 책에는 나오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면 항상 어디를 약속하는 거였어? 점에서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는 그거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때야. 네. 점이 이렇게 던져져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던져져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수선의 발을 내가 그냥 P, Q라고 하면 이 P, Q가 지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거를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 관계식을 해서 또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해주면 P하고 Q가 얼마인지 나와. 진짜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문제 나오니까. 근데 얘는 내가 이거를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수식이 복잡해서 안 하는 것 뿐이라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해서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여기 이 거리를 이 점이랑 이 점을 아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공식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공식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게 되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공식만 외워서 쓸 수 있으면 돼요. 서류에서 저걸 증명하는 걸 시험 문제로 낸다? 내가 봤을 때는 학교 문제보다는 수행평가를 볼 가능성이 더 높죠. 수행평가. 왜냐면 지금은 학교 자체에서도 증명 문제를 서술형으로 내는 거를 되게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니네 1학기 시험 문제 정도로 봤었을 때 내가 예측하는 건데 학교에서 서술형도 니네가 점수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지 마냥 어렵게 내는 문제는 아니더라고.
근데 변별력은 있어야 되니까 한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나오는 케이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다시 기본적으로 니네들이 맞춰줘야 되는 문제까지는 무조건 맞추는 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내가 다른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기본에 계속 충실하라고 얘기하는 게 응용은 기본에서 나오는 거야. 응용은 기본에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응용도 잘 안 돼. 그거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 하나 예시로만 얘기해보면, 뭐 증명 과정은 여기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얘네가 나보다 더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거다. 요거다. 그러면 이거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루트 5분의 저 마륙의 이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 루트 5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 됐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자, 필수 14번. 거리가 2래요. 거리가 2.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려면 무조건 일반형으로 맞춰야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개수가 정수. 분수로 있는 것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y를 넘겨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4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해주니까 루트 25, 6, 마이너스 12, 2k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절대값 2k 마이너스 6은 10이죠. 그래서 2k 마이너스 6이 10이고 2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0이니까 k는 8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래서 두 개 나온 거에 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 나온 거야? 6과 10이에요. 6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겠죠. 할 말? 없어요. 표정은 있는데.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래서 일주일에 5시간 몇 시간? 8시간씩 하는 거 어떠니? 이건 저요? 아니 아니. 이번 주는 좀 개학 아직 방학주가 아니잖아. 6시간 5시간 5시간. 남들은 8시간, 10시간 팍팍 하는데 4시간 4시간. 이번 주는 6시간. 다음 주 12시간. 우리 목표 100시간 해보지 않을까? 아니 무슨 2배가 올라요. 한 죽어나가요. 내가 안 죽잖아. 팀플은 좀 진짜. 그러면 저거 하면 두끼 3번. 어떻게 좋다. 쿠쿠 2번. 어떻게 3번 쿠쿠 2번이 더 비싸. 야, 두끼 3번이나 쿠쿠 1번이야. 두께 한 번에 코 한 번하고 딴 거. 그럼 1등급만 나가. 내가 그럼 어떻게든 내가 쿠쿠 데려가 줄게. 1등은 나오냐? 전반 반 전을 1등급 나온다. 내가 두께 저번 1등급은 저번에 뜬건 안 되고. 저번에 아니 한 1등급 번도 1등은 없잖아요. 34명인데 그중 승주 어떻게 됐죠? 그렇지. 8명이 다 1등급이잖아. 저 1등급 맞으면 애슐리였어요. 야, 니네는 무슨 내 주머니에서 내가 무슨 ATM이냐? 내가 여기서 못 뽑아주게 지금? 1등급을
3명까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내가 가슴 아파. 인원수당 1학기가 아니라 2학기 아니라 중간 때 일주일. 나 그래도 나름대로 기말고사는 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기말은요? 기말은 중간은요? 중간은 솔직히 너무 도살장 마냥 끌려다니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말도 사실 아픈 손가락이 몇 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중간에 비하면 중간에 비하면 아픈 손가락이 많이 줄어서 다행이지. 안공만이 왜 이러시네요? 어? 안공이 뭐? 안공하고. 안공? 네. 나 솔직히 말하면 나 진짜 1학기 중간고사 나 1학기 기말고사보다는 1학기 중간고사가 진짜 불안해하면서 시험 대비했었거든. 진짜요? 생각보다 성적이 애들이 여기가 쉬운데 이렇게까지 난이도 점수가 안 나오나 생각될 정도로 진짜 불안해하면서 시험 대비했었거든. 네, 뭐. 나 솔직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난 오히려 기말고사는 너희들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성적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 대비를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기분을 좀 더 만끽하고 싶어서 2학기 때는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즐거운 손가락. 주식만은 손가락 몇 개였어요? 손가락이 일단 여기서 8개 정도 있긴 한데 주식만은 내려가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픈 손가락이 잘린 손가락으로 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근데 내 친구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를 내가 성적 나온 결과 갖고 이제 아프다 그렇게 표현했더니 내 친구가 나 보더니 빤히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딱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표현을 이쁘게 하냐. 왜요? 그 이쁜 거지. 왜냐면 걔는 내가 원래 걔랑 만났을 때는 표현을 더 거칠게 하거든. 근데 원래 친구한테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친구끼리니까 표현을 거칠게 또 남자들끼리니까 얼마나 더 거칠게 하겠어. 근데 내가 이제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거를 뭐 아쉽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 아프다라고 표현하니까 나답지 않다고. 얼마나 심하겠어. 걔랑 있으면 일단 욕으로 달고 살지 뭐.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친구랑 있을 때는 일단 치는 게 먼저 아니야? 나중에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날 때문에. 아니 아직까지는 그래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저번에 그래서 그 친구가 나 영화 보고 돌아가고 있다가 서울이라고 하니까 야 밥 먹자 해서 불러가지고 갑자기 집에 가려다가 삑 하고 돌아서 걔네 집으로 갔잖아. 걔한테 술 얻어먹고. 자,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이면 평행한 두 직선에서 내가 거리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평행하니까 어디서부터 구하든지 간에 이 거리가 다 어떻겠어? 같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냥 편한 점 하나 골라내요. 이게 위에 있기만 하면 돼. 어떤 점에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x가 0일 때 y가 5인 y절편 갖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해보게 되면 4 더하기 1분의 이렇게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루트 5다. 그러면 절대값 k-5가 10이죠? 그래서 k-5는 10이고 또는 마이너스 10이고 그래서 k는 15거나 또는 마이너스 5거나 오케이? 네. 그래서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혹시 질문? 없죠? 하나만 해보자. 그 128번 한번 해볼래 한번? 128번?
128번만. 128번만. 답 얼마 나와? 5. 5 나오면 다 된 거야.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쌤, 근데 저기 좌표 뽑아낼 때 저 응. Y절편인 거죠? 근데 저걸 이제 X 절편으로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근데 저거 X 절편하면 분수잖아. 되도록이면 분수는 안 하게. 상관은 없는데 계산이 너희들 하다 보면 틀릴 가능성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정수로 나오게. 지나는 점이면 되는 거죠. 위에는 점이면 상관없어. 그냥 저거 뭐 X에다가 1 넣어서 Y가 7이다 라고 해서 1,7이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뭐 여기에서 구하고 싶다. 말리지는 않을게요. 말리지는 않을게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계산이 안 복잡할 거다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6. 점과 직선 사이를 배우는 이유가 삼각형의 넓이를 배우기 위해서인데 자,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윗변 높이 나누기 2하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그냥 대충 내가 좌표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너희들이 느낌 B를 보고 세 직선이 나오잖아. 자, 세 직선 중에 한 직선을 얘네가 골라. 세 직선 중에 C가 두 개. 어? C가 두 개. 얘 C가 두 개냐고? C가 두 개. 그럼 얘가 B로 바꾸면 되지. 그냥 알아서 색은 봐, 좀 진짜. 자, 아무튼 직선 하나만 골라줘. A, B. 자, 그러면 내가 A, B로 이렇게 골랐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아, 네. 그러면 여기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만 구해버리면 높이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5랑 마이너스 3,2니까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로 대입합시다. 이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점 C가 1,4죠. 그래서 1,4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9 더하기 25분의 3 더하기 20 더하기 19니까 루트 34분의 40인가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얘가 루트 34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34 곱하기 루트 34분의 42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계산해주면 2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 삼각형 ABC의 넓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신발끈은 어떻게 해요? 어? 신발끈이 일단 이거 먼저 해. 이거 먼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원래는 만약에 니네에게 중학교 때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사각형에다 빼는 사각형을 해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죠. 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사실 이거 구하는 게 좀 더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복불복이라고 어디 쪽을 구했을 때 조금이라도 숫자가 간단해질 수는 있거든요. 아니면 또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나온 게 뭐냐면 신발끈 공식인데 신발끈 공식은 그냥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세 점의 좌표 중에 너희들이 한 점을 선택을 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A를 먼저 선택을 했으니까 2분의 1을 써주고요. X좌표, Y좌표를 써주세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든 이쪽 방향으로 가든 방향이 상관없이 내가 한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이 있는 점의 좌표를 순서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통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은 여기 점 C가 있죠. 그래서 여기 1,4를 쓰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돌아오자면 이거 있죠. 마이너스 3,2가 있죠. 그리고 다시 원래 점이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는 거예요. 좌표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곱한 거는 더하기.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곱한다고 한 거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는 빼기. 그러면 자 2분의 1이고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얘랑 얘 곱하면 2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5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5인데 빼기 5고요. 이렇게 하면 10인데 빼기 12고요. 이렇게 하면 3인데 다시 빼기를 이렇게 해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21이고 마이너스 26이고 마이너스 38이고 마이너스 40인데 절대값을 씌웠죠. 그래서 그냥 부호 떼버리고 그냥 이렇게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 2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저게 삼각형이든 오각형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저 좌표평면이다 라고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사각형 어떻게 해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점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점 하나 더 쓰고 다시 원래 점 쓰는 거지. 2분의 1을 빼고요. 2분의 1 그대로 하고 2분의 1은 무조건 고정이고 좌표를 내가 시작한 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작한 점으로 해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을 선택을 해. 근데 보통 시계 방향으로 많이 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좌표도 계속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처음 좌표가 나올 때까지 쓰는 거야. 그래서 저게 점이 5개든 6개든 7개든 간에 이 공식을 이용하면 넓이를 무조건 구할 수는 있어. 교육과정 왜 해줘요? 아니 지금 그거 아마 교육과정 들어가 있어. 그래요? 이거 원래는 한 번 빠졌었다가 지금 다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알기로는 어떤 학교에서 이거 다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신발끈인 이유는 이 모양이 신발끈을 닮아서라고 보면 돼.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더하고 여긴 안 했어요. 이렇게 한 거는 더하고 이렇게 한 거는 빼고. 진짜 어떠세요? 아직 화 안 났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신발끈인데 신발끈도 단점이 있어. 뭔데요? 점이 많아지면 일단 저것도 쓸 게 많아지. 좋은 건 같지 않을까요?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신발끈으로 풀었었을 때 너무 거지같이 나와서 결국에 내가 하다가 접어버렸던 문제도 있었거든. 자. 요거를 각을 이루는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잖아.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네. 이 각이 있겠죠? 이 각을 정확하게 반띵하는 거야. 그걸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정확하게 반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조건이 주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두 개를 말해요. 작은 쪽을 이등분하는 거냐, 큰 쪽을 이등분하는 거냐.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각을 이등분하니까 임의적인 좌표를 했었을 때 내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하게 되면 여기 각이 같고 여기가 90도고 이게 빗변이니까 얘네가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자가 같이 있어서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얘를 x, y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얘 이르는 거리랑 여기서부터 얘 이르는 거리를 각각 다 구해. 그냥 각각 다 구해. 그래서 서로 그냥 같다라고 푸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y에서
2x 빼기 y 빼기 1은 0까지 이르는 거리를 한번 표현해보면 루트 5분의 요거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x, y에서부터 이것까지 이르는 거리면 얘가 이렇게 되죠. 얘네랑 얘네랑 서로 어떻다? 같다. 근데 분모가 같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럼 절대값이 같은 거잖아. 절대값이 같다는 건 부호끼리 다 같던지 아니면 부호만 서로 대칭인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그냥 같은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 하나. 그래서 이 각각을 풀어줘서 계산을 해주면 아마 요 케이스가 이게 나오는 것 같고요. 아니다. 요 케이스가 같은 거인 것 같고 요 케이스가 요거인 것 같고. 그래서 저거는 식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같다라고 풀어주고 마무리만 해주면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됐어요? 자, 우리 그러면 55분이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나이만.